너무 늦게 방송을 했나? 아, 유튜브에다 올릴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을 책임질 남자 WD 투자의 차트 아티스트 차티스트 박 윌팍입니다. 일단 마저 하도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금요일날에 시외에 갑자기 빅텍이 많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뉴스가 하나 떴었는데 북한에서 그 연락소에서 철수한다고, 그래서 대북주가 전체적으로 빠지고 방산주인 빅텍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일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게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냥 협상을 결렬시키고 나온 것은 말 그대로 트럼프의 밑장빼기다. 각본을 짜놓고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김정은 입장에선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일단 미국 내적으로 트럼프가 쫓기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 북한 이슈 갖다가 뭘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하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협상을 하고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 아싸리 그냥 판을 깨고 빨리 귀국해갖고 자기의 입지를 다져야 되는데, 당시에 트럼프가 한 행동이 아싸리 판을 깨고 귀국해서 미중 무역 협상에 카드로 쓰려던 것도 그리고 이제 시급한 미국 내에서의 일들을 처리하려던 것도 결국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판을 깬 것은 좌충수였다. 북한이 이번에 그 최선희 직책이 뭐지? 최선희라는 어쨌든 그 사람이, 방송이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최선희 외무성 부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한 발언 이후에 트럼프가 별다른 최선희가 한 발언 이후에 트럼프의 별다른 트윗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철수를 한 거예요. 자, 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이, 박근혜가 물론 뭐 그때 강하게 나가면서 개성공단을 뺐는데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다 자기네가 이제 남한의 그 기업들의 자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다 두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는 북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철수를 했다는 건, 우리를 내보내지 않고 자기네가 빠졌다는 건, 그냥 그러니까 뭐 남한 사람들은 거기 있으라고, 우리가 빠진다. 그게 뭐냐면 우리 땅에서 너네 나가,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잠깐 나와 있다. 우리가 지금 너네랑 연락하고 싶지 않다.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로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뉴스가 뜨면서 빅테기 시외에 올랐고, 또 이제 뭐 관련해서 위에 화살표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뭐 어쨌든 빅텍이 올랐고, 트럼프가 트윗을 날렸어요. 자기는 이거 제재를 취소시켰다. 뭐 취소시켰다는 제재가 미래에 더 추가적으로 할 제재였든 뭐든 자기가 한 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뒀던 자충수가,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기가 그냥 판을 깨고 나온 게 좌충수가 됐다는 걸 깨닫고 한 발 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윗을 지금 날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네가 잘못한 게 없고 뭐 이러면 계속 강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한 발을 뺐다는 거는 트럼프 쪽에서 조금 고의적으로 각본을 짜놓고,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제 보고 계신 분이 4분이네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채팅은 단톡방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짜여져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몇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 1, 빅텍이 갭 상승 후 하락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이는 대북주의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내일 어쨌든 시외에 빅텍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빅텍은 갭상승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은 현재 제약바이오보다는 코스닥은 현재 대북주다. 그러니까 대북주가 테마라고 불리는데 현재 상황에선 대북주는 섹터다. 그러니까 테마보다는 한 단계 위인 거죠. 이미 섹터화 되었고 많은 종목의 특히 코스닥 종목들이 대북주를 하나의 섹터로 갖고 가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대북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빅텍이 오르면, 그런 상황에서 빅텍이 상승하면 코스닥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시나리오 1, 빅텍은 어쨌든 시외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빅텍이 갭 상승 후 하락, 그리고 이 하락 기조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이건 대북주의 반등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시나리오 2, 반대로 빅텍이 갭 상승 후 시초가 이상에서, 아니 시초가가 아니라 전일 종가 이상에서 지지를 받고 지속 상승 시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눌림 구간이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은 한 1, 2주 정도 더 눌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아마 VIP 분들 방송에서만 말했나? 아니면 전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거든요. 네, 요거 차트 보이나? 소리를 끄고 보면 되겠구나. 현재 6분 보고 계시네요. 제가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지난 방송에서 말한 적 있나요? 아니면 유료 분들만 이거 방송을 했었나요? 코스닥 지수에 관해서. 뭐 대답이 없는 관계로 마냥 기다릴 순 없으니까 그냥 설명을 하자면, 제가 아마 뭐 얘기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코스닥이 아마 유료방 분들한테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앞전 구간을,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고, 이거 다시 그냥 말로만 쓸게요. 역사는 반복되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모습들을 다시 뒤에서 학습시키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걸로 봤었는데, 그게 아니면 두 가지 시나리오였는데, 이 박스권 하단부를 다시 찍고 이 박스권에서 다시 박스권을 그리면서 재차 돌파할 때 상승이 나올 거라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지켜주고 그냥 그대로 상승할 거로 봤는데, 박스권에서 다시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승이 나온 게 그냥 상승으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750선 정도? 뭐 750, 750선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지수는 계속 박스권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여전히 눌린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법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시나리오 3. 이건 조금 크게 봐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에 한정해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글로벌하게 전 세계 시황을 다 살펴보고 보는 건데, 미국이 급락을 또 했어요. 뭐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뭐 지금 미국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하락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 있어? 이게 조금 이게 조금 의미하는 바가 커갖고, 국내는 단순히 빅텍이 C위에 오르면서 북한의 철수로, 사실 이 이슈 자체는 큰 이슈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 이슈로 하락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금 글로벌 증시가 경기 침체가 오고 뭐 글로벌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 뭐 경기가 침체된다, 또 영국의 브렉시트 얘기 나오고 뭐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상황들로 미국이 하락했는데, 우리는 이미 그런 걸로 때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이미 나왔어요. 우리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다시 또 하락이 되려면 필요한 이슈가, 제가 코스닥은 현재 대북주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대북주로 오랜 기간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눌리려면은 대북주에 대한 영향 악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북한의 철수가 사실 큰 이슈는 아닌데, 이게 뜨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만 빠졌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미국의 하락, 이게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거는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면은 2에서 3주 정도 미국 장이 조정이 온다. 이러면 요 기간 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증시도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사실 시나리오 2번의 경우보다 3번의 경우가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하락이 깊어지면은 글로벌 증시 자체가 하락하는 거니까 3번의 경우 좀 불안정해요. 이제 각 시나리오별로 대처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시나리오 1의 경우는 빅텍이 갭상승 후 하락, 지속적 하락이면은 대북주 상승. 아니, 지속적 하락하면 대북주의 상승, 이렇게 될 수 있다 했을 때는 뭐 말 그대로 조금 이제 봐야 될 거는, 어쨌든 외인의 수급을 보고, 외인이 대북주 섹터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더불어 코스닥 지수에 외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걸 봐야 돼요. 뭐야, 왜 안 보여 글씨가? 보이네. 시나리오 1의 경우 이제 이걸 확인하면서
뭐 본인이 대북주에 물려있다 그러면 물을 타셔도 되고, 아니다 그러면 좀 관망하면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시나리오 2의 경우 빅텍이 갭상승 후 전일 종가 이상에서 지지를 받고 지속 상승 시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눌림 구간. 그럼 코스닥은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저는 시나리오 1을 예상하고 있어요. 뭐 당장에 내일부터 대북주가 반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빅텍이 갭상승 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지수도 눌렸다가 다시 그 아까 어쨌든 갭으로 빠졌기 때문에 갭 하락에서 시작해서 다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 박스권의 구간에서 뭐 이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박스권을 그리려면은 상승해서 다시 빠지고 하락해서 다시 찍고 또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갈 구간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나리오 1번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시나리오는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 대응 방법을 따지자면, 시나리오 2의 경우 빅텍이 갭상승 후 전일 종가 이상에서 지지를 받고 지속 상승 시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눌린 구간, 계속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은 하락하게 되겠죠. 이러면은 방법은 빅텍의 수급을 봐야 돼요. 빅텍을 매수해. 근데 다만 절대 스윙이나 중장기적으로 매매 금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버스 개념으로, 해지 개념으로 빅텍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기존에 물려있는 대북주를 손절할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 왜냐하면은 시나리오 2의 경우에는 어쨌든 증시는 다시 올라갈 거라는 의미고, 그냥 약간의 눌림이잖아요. 여전히 눌림 구간, 눌림이잖아요. 눌림. 지금 시나리오 3처럼 전체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고 미국장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대세 하락장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눌린 구간이고, 이미 이제 아까 그 박스권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아무리 빠져봤자 더 빠지겠냐 해갖고 더 이상은 이제 손절할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 그래서 뭐 빅텍을 매매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버스 해지 개념으로 인버스를 사도 되고, 아니면 뭐 뭐지? 엘컴텍, 금 관련주 엘컴텍을 매매해도 되고. 사실 근데 저는 아니 이건 패스, 이 얘기는 패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 3, 국내는 빅텍이 시외로 오르면서 북한의 철수 이슈를 하면서 코스닥이 하락 명분을 만들었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금요일날 지나고 나서 이제 미국 장을 보니까 미국이 완전 떡락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하락한 이유가 뭐냐, 미국 장이 네이버, 검색은 역시 네이버지. 미국 증시 경기 침체 공포 덮친 미증시, 장단기 금리가 모기, 세계 경기 둔화 공포, 뉴욕 증시 미 4분기 GDP 확장치, 경제 지표 촉각. 7시간 전 올해 1분기 한증시 성적 글로벌 평균치 밑돌았다.
응. 왜 이렇게 느리지? 아이, 이거 기사 글씨가 안 보이나? 뭐야, 왜 이래? 왜 방송만 틀면 이렇게 컴퓨터가 느려지지? 오, 안 켜져. 안 내려가. 아, 뉴스, 이게 화면이 안 내려가는데, 왜 안 내려가지? 왜 안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 미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전에도 한번 있었어요. 단기 3월물 장기 장기 3월물이랑 장기 10년물이었나? 그게 한번 역전을 해갖고 이게 뭐 처음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한번 미 증시가 폭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거를 예상하면서 하락한 건데 이번에는 아마 실제로 그렇게 돼서 경기 침체가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급락이 온 건데 어 더불어서 이제 연준에서 더불어서 연준에서 금리 동결 금리 동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 할 때 금리가 동결되면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이점이 많지만 지금 상황에서 동결이 된 거는 내년 내후년 경기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동결을 했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요소들로 미국 장이 하락할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불안정할 수 있는 거죠. 시나리오 3가 좀 제일 위험한 시나리오예요. 왜냐면은 요 2, 3주 정도 미국장이 조정이 온다고 보면은 원래 미국의 하락이 시작되면 안전자산은 달러거든요. 달러인데 지금 잠시만요. 제가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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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를 낄게요. 더 느려질 것 같은데 이렇게 다 키면 이게 여기서 볼 수 있나? 아 왜 안 내려가 이거? 씨, 꺼 끄고 아 엄청 느리네. 아 너 다 꺼. 필요 없어. 오 이런 감사합니다. 올려주셨네 누가. 지금 키고 있는데. 아 미 선물 말고
그거 올려주세요. 뭐냐? 일본, 엔화. 어, 9명 보다가 다시 3명 사라졌네. 엔화 차트. 왜 이렇게 느려졌지? 컴퓨터가? 방송만 하면 엄청 느려지네. 인터넷 문제인가? 이게 화면 밖으로 나가질 않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캡처를 떠야겠다. 엔화. 엔화가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게 엔화예요. 안전자산. 안전자산이 상승. 안전자산 엔화. 골드. 골드. 엔화랑 골드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안전자산을 선호해갖고. 그렇게 되면은, 뭐, 지속적인 상승이 온다면 2주에서 3주 정도 미국장에 조정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증시가 타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불안정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근데 단기 역전, 장단기 금리 역전에 관한 이슈가 나왔었고, 또 글로벌 경제 악화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방향한 경향이 있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10월달에 급락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된 경향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제 선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선물 시장에서 거의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푸수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현물 시장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에 비해 그리고 어떤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좀 약간 외국인들의 놀이터다. 약간 그리고 도박 성향이 강하다. 그게 뭐냐면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좀 뭐 말하자면 도박 성향이 강하고 투기 성향이 강한 게 우리나라 증시다. 근데 그게 뭐 제가 IMF 이전에는 주식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IMF의 영향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왜냐면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외국 자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IMF 이후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 투기적인 성향을 가졌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급격하게 성장한 것 비해 갖춰져 있는 것들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산업적으로 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지만 뭐 금융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외국계가 들어오면서 조금 자기네 입맛에 맞게 막 투기적으로 변한 거죠. 자기네 놀이터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한마디 그냥 좀 쉽게 말하자면 세력이 막 이거 좀 흔들어 갖고 얘네 물량 다 빼먹고 우리가 좀 올려서 먹고 털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외국 애들이 얘네는 아직 금융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조금 선물로 조금 하락 주고 풋 줘서 하면은 얘네가 막 현물도 이제 떨어지고 하니까 카오스가 오니까 뭐라 그래야지 막 혼동이 오니까 막 다 털고 나면 우리가 다시 사서 올리고 막 팔자 약간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는 특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건데 2주에서 3주 정도 미국장이 조정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물론 불안정할 거겠지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측면 때문에 금이나 뭐 일본 엔화가 오르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반면에 조금 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그럼에도 그 도박적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증시라서 외국 그 수급이 올 수도 있다. 뭐 어쨌든 시나리오 3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약간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투웨이로 시나리오 3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고 도박적 성향이 강한데 안전자산을 선호함에도 워낙 도박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수급이 꽂힐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각 시나리오 별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장이 아까 차트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이 나왔고 하락에서 뭐 이렇게 상승하면서 조정을 주고 10월 10일 날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이후 쭉 하락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뭐 매물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이 나왔다. 근데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이 상승장이냐? 그건 아니에요. 상승장이 되려면 일단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고 전고 부분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그 부근에서 외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꽂히고 뭐 기관이 외인 수급을 보고 막 갈팡질팡하다가 들어오거나 혹은 이제 기관이 뭐 코스닥 그 이번에 뭐였죠? 우리나라 거래세 없애는 거였나? 거래세 없애는 거에 댓글 보면은 막 욕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 해외는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굳이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해외는 이미 거래세가 없고 그냥 소득세 위주로 해갖고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 자본들의 입김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건데 뭐 욕설이 섞인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조금 증시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내일은 갭으로 좀 하락해서 시작할 것 같은데 만약에 시나리오 1이 된다면 밑에서 끌어올려 주었고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고 박스권에서 시나리오 2가 된다면 말씀드렸듯이 빅텍의 수급을 보면서 그렇다고 그걸 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건 아니에요. 아까 그걸 마저 설명하려고 했는데 12시 다 돼가네. 아까 그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빅텍의 수급을 보고 빅텍을 매수, 다만 절대 스윙이나 중장기적으로 매매 금지.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인버스 해지 개념으로 빅텍을 매매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하락장이면 단타 장세라 그래요. 단타가 유리한데 이유가 뭐냐면 소리 좀 들어볼까? 보통 잘 들리네. 잘 들리죠? 대답 좀 해주세요. 누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다시 7명. 한 명이 많아졌어. 단타가 유리한데 이유가 뭐냐면 수급이 강한 종목에만 꽂혀요. 뭐 개별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일정상의 호재가 있거나 그런 종목들에 수급이 꽂혀요. 그래서 하락장에는 단타가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 종목을 볼 필요가 없거든. 한두 종목에 수급이 몰리니까 그것만 가지고 단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한 종목이 좋은 종목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락장에서 인버스 개념으로 해지 개념으로 빅텍이 상승한다. 그건 빅텍이 인버스 개념도 있지만 하락장에서 빅텍이 이슈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빅텍이 계속 상승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빅텍이 좋은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뭐 빅텍이 재무가 좋다거나 재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재무가 좋다는 의미가 될 수 없고 뭐 미래 전망이 좋다는 의미가 될 수 없고 단지 하락장에서 강한 종목이라는 거는 그냥 이슈가 있고 호재가 있고 단기적인 뭐 그 일정상의 그 기간 동안의 일정상의 호재가 있고 수급이 쏠린다.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건 조금 길게 설명해야 돼. 이거를 설명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게 어딨어? 그 그림 그리는 펜이 어딨어? 여기 있다. 펜 켜져. 진짜 엄청 느려지네. 자, 이렇게 차트가 있어요. 박스권으로 쳐요. 지수가
뭐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다가 쭉 맞고 다시 하락하고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이게 코스닥으로 치면은 이게 코스닥이라고 치면 어 지수라는 게 아예 아까 어차피 차트가 있구나. 굳이 그릴 필요가 없었네. 여기 있다. 코스닥이라는 게 어쨌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해도 다시 뭐 이렇게 쭉 하락을 해도 재차 상승을 하잖아요. 재차 상승을 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락만 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이 하락만 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을 하려면 뭐 같은 종목이 계속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빠지고 다시 오르는 동안 바이오만 계속 오르고 바이오만 눌렸다가 바이오만 다시 가고 이게 아니라 바이오가 가는 동안 바이오가 빠지면은 뭐 다른 종목들이 올랐다가 뭐 IT가 살짝 올랐다가 빠지고 뭐 이게 다시 또 빠지는 동안 뭐 다시 또 빠지는 동안 이제 다시 또 오르려면은 뭐 화장품 뭐 중국주가 오른다거나 다시 또 빠지면 중국주가 쭉 빠지고 그동안에 뭐 또 다른 종목 다른 섹터의 종목이 오르고 또 빠지고 또 다른 섹터의 종목이 오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 어떻게 지우지? 그게 무슨 말이냐? 전체 코스닥 움직임을 봤을 때 하락장에도 순환매는 돈다는 거죠. 그럼 뭐냐? 과대낙폭 아니면 외면받던 종목들 수급이 꽂힐 수가 있다는 거죠. 하락장에서 단타를 할 때 빅텍이 대북주가 쭉 상승하는 동안 외면받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하락하면서 순환매가 되듯이 빅텍이 상승을 하고 뭐 대북주가 하락을 하면서 또 다른 외면받던 종목들이 순환매를 도는 거죠. 상승과 하락의 파동을 그려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상패 시즌이 이제 곧 끝나가요. 아마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상패 시즌이 끝나가고 그 손절 물량이든 뭐가 됐든 물량들이 또 새로운 종목에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1, 2주 정도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그 시나리오에서 1번이 아니라 저는 1번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1번이 아니라 시나리오 2번이 된다면 1, 2주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단타를 치다가 다시 또 이제 상승장이 올 거다. 근데 만약에 그때 상승장이 온다면 아까 그린 게 아니라 아까 어디 갔어? 코스닥이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거죠. 뭐 대세 상승장이라고까지 단언할 순 없지만 아무래도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하면 설명이 다 된 것 같고 어떻게 딱 12시 2분이 됐네요. 늦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라이브 방송이라
지금 7분 보고 계시는데, 뭐 차트나 아니면 종목에 관한 거는 다음에 또 이제 약간 게릴라식으로 방송을 해갖고 그때 한번 종목 진단이나 이런 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지금은 전망이나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방송을 한번 해봤어요. 좀 지금 시간이 촉박한 와중에 저도 조금 일이 있었고 바빴던 와중에 한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다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생방은 여기까지. 녹방에서 좀 더 살펴볼 거는 조금 이 시나리오들에서 제가 아마 예전부터 말씀해 드렸던 게, 트럼프는 거래를 하던 사업가였어요. 그러니까 사업가인데 뭐 만족할 만한 그게 안 나오니까 아예 판을 엎은 건데, 판을 엎은 것도 애초에 이제 북미 아니라 미중 무역 협상을 두고서 자기네가 유리한 고지로 가져가려고 좀 아무래도 이제 좀 중국을 이용했든지 아니면 북한을 이용해서 미중 무역 협상을 잘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중국의 압박을 가해서 북한을 좀 잘하려고 한 건지, 뭐가 됐든 트럼프는 지금 사면 초과예요. 제가 그때 막 트럼프가 밑장 빼기 했다고, 일부러 판을 그렇게 엎었다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강대강 전략으로 강하게 나오니까 시간에는 빅텍이 오르고 대북주는 떨어지고, 주말 뉴스에는 이제 트럼프가 꼬리를 내렸다고 나오는데, 트럼프가 꼬리를 내릴 이유는 하나뿐이죠. 자기가 주도적으로 판을 깼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죄가 있으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러냐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트럼프가 자기가 짜놓은 판에 덫에 자기가 걸리게 된 거죠. 판을 엎고 사기친 것은 트럼프고, 거기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큰 그림이 있었는데, 뭐 뮬러 특검이나 아니면 뭐 지지율 하락이나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금 트럼프의 입장도 난감해졌으면 이제 트럼프가 대북에서는 빨리 뭔가 결과를 하나 얻어내야 된다. 제가 그때도 지금 가장 촉박한 건 미국이라고 했었거든요. 급한 건, 시급한 건, 막 뭔가를 결과물을 얻어내야 되는 건. 왜냐면 트럼프에게는 재선도 해야 되고, 지금 요번에 하원은 민주당이 다시 차지했고, 재선도 불안하고, 또 뭐 스캔들도 여러 개 터지고, 그러니까 얘는 사면 초과란 말이에요. 뭔가 결과물을 빨리 얻어내야 하고, 촉박한 건 오히려 미국이라는 거. 미국이라기보다 트럼프라는 거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으로 경제 전망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미중 무역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언어의 선택에서도 약간 스탠스의 변화가 있거든요.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보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었어요. 그때가 10월 10일 뭐 전후로 해서 엄청난 하락이 왔던 시기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었는데, 하락을 찍고 어느 일순간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미중 무역 협상이에요. 그 약간의 스탠스 변화, 약간의 그 단어의 뉘앙스 차이에서 오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만들었던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아니, 글로벌 경제가 안 좋고, 미국 또한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미국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트럼프의 지지를 처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민주당이 하원에서 당선이 됐고, 민주당이 하원에서 당선이 되면서 이번 문제를 계기로 이런 그 트럼프의 뭐라 그래야지,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 문제를 계기로 트럼프를 우리나라처럼 탄핵할 수 있는데 아마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미중 무역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간다면 미국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될 거고, 물론 그 시작에서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잘 이끌어 나간다면 1강 체제, 2강 체제에서 다시 1강 체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협상을 트럼프가 잘 하는 건 사실이고, 때문에 트럼프가 필요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동안 계속 오히려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굳이 탄핵하진 않고 그냥 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거를 설명드리고 싶었고, 녹화 방송도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이거 저희 카페는요, 카페를 소개해야지. 카페는 WD 투자 앱에서 검색하시고, 카페명에서 카페명 해갖고 일로 들어오셔서 구경 한번 하시고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